차근차근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배운 대로 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먼저 요거부터 보면 되죠. 그러면 결과는 결과값, 마지막 극한값은 결과로 알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1로 가는 우극한에서 fx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가는 우극한에서 fx는 2로 가는 우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얘가 2로 가는 우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지금 2로 가는 우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gx 입장에서는 마치 여기가 x라고 보면 x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2로 보내는 거지. 2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야 돼? 2로 가는 우극한에서 보내야 되죠. 그럼 2로 가는 우극한을 보세요. 우극한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보다 여기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2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네. 물론 1로 가는 우극한이구나. 그럼 1로 가는 우극한이지만 결과값만 쓰면 되니까 1이 되겠죠? 따라왔어요? 다시? 오케이. 봐봐. 먼저 fx를 보내야 돼. 이건 합성함수라서 gfx라는 합성함수고 얘는 x에 의해서 f가 바뀌고 f에 의해서 g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세요. 자 그러면 x를 1로 보내는 fx를 구하면 요게 요 문제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요게 f 요게 준 거예요. 그럼 자 fx를 1로 가는 우극한을 했더니 아까 1로 가는 우극한을 하면 2로 가는데 2보다 더 큰 값에서 왔죠. 그럼 더 이 큰 값에서 와서 상태가 이거였어요. 그럼 fx가 2로 가는 우극한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2로 가는 우극한으로 가는 거지. 그럼 g 안에 있는 게 x니까 gx가 2로 가는 우극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gx를 찾아가서 뭐로 보라고? 2로 가는 우극한을 찾아보자. 그럼 2로 가는 우극한은 2가 여기 있으니까 우극한은 여기보다 큰 거고 여기서 2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결국 어디에 도달할 거야? 1에 도달하죠? 1보다 큰 값에서. 그래서 1보다 큰 값에서 1로 도달할 거고 그 값은 1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 gfx를 구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1로 가는 좌극한의 fx는 어디로 가냐? 1로 가는 좌극한의 fx는 2로 가는데 상태를 뭐라 그랬지? 2로 가는 마이너스 좌극한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얘가 좌극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리미트 x를 2로 가는 좌극한에 gx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네요. 괄호 안에가 2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2로 가는 좌극한을 찾아봅시다. 2로 가는 좌극한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3보다 큰 값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결과만 쓰면 되니까 3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자, 똑같은 문제로 밑으로 와서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일로 가는 우극한을 구하래. 그럼 fx는 어디로 가는지 따져봤더니 1로 가는 우극한에서 fx는 뭐야? 3이죠? 상태야? 그냥 결과라 그랬지? 계속 3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3이에요. 진짜 3이니까 3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얘는 진짜 3이야. 그래서 그냥 극한을 보내도 결국은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3이야. 3일 때 함수값이 얼마래? 4네. 너 4예요. 이렇게 푸는 거 같아요. 얘가 상태가 돼야 너도 상태로 따질 수 있는 건데 너는 지금 상태가 아니라 값이니까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를 알겠어요? 극한값은 여기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만 함수값은 그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함수값이에요. 아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다시 또 풀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을 구하면 어, 1로 가는 좌극한은 2로 가는 좌극한이네요. 아, 결국 요거 이번엔 t라고 쓸까요? t가 2로 가는 좌극한에 gt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2로 가는 좌극한은 이렇게 가니까 3. 오케이, 너 3. 이렇게 푸는 게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 극한값도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상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도 여러분이 따져볼 수 있어요. 공식적인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값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아, 극한값은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갈 때는 왼쪽 오른쪽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왼쪽 오른쪽에서 올 수 있는 거, 한쪽은 좌극한, 오른쪽은 우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는 어떻게 쓰고, 그 극한값들은 각각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극한값이 같을 때만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극한값은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구나. 따라서 문제에서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좌극한, 우극한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값은 없어도 돼요. 이게 이제 극한과 함수값의 하는 건데, 첫 번째 형태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값은 이때까지 여러분이 배운 거 그대로예요. A를 대입하면 대응하는 값은 너입니다. 이게 함수값이야. 알았어요? 이게 만약에 3이라 그러면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읽어내세요. 4면 4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게 함수값이에요. 그죠? 근데 극한값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그 값이 뭐냐는 거예요.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어? 얘도 3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x가 좌극한, 여기서 좌극한에서 이렇게 오나 우극한에서 이렇게 오나 결국은 이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3으로. 근데 도착하고 봤더니 그 값이 그냥 함수값이랑 같대고 함수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좌극한은 여기서 오고 있는 거고 우극한은 여기서 오고 있는데 결국은 얼마로 지금 오고 있냐면 여기는 3, 이거 2.99999, 2.9999999, 2.99999 이렇게 해서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3.000001, 3.000001 해서 점점 3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하는 목표에 얘가 있든 없든 얘네 둘이 가고 있어서 가는 값이 3인 거죠. 향하고 있는 값이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아주 부모님이랑 아주 좋았던 카페를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찾아가고 있어. 여러분이 목표는 어디예요? 그 카페죠. 10년이 지났으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기억 속에 그 카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 카페가 이사 갔다고 거기로 자연스럽게 갈 수는 없죠, 그죠? 예전에 그 기억에 있던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코너 옆에 있다면, 만약에 카페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카페가 있었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이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향해 가는 곳은 여긴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 값이 있든 없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향해 가고 있는 값이 누구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극한이에요. 알았어요? 그럴 때 걔의 값을 물어보는 건 함수고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른 얘기예요. 향해 가는 값이 누구냐가 극한값이고 거기에 있는 애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게 함수값이에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 둘이 같으면 그걸 우린 연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맞았어. 카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거기에 찾아가서 이 길로 갔는데 갔더니 있어. 오케이, 있네. 그걸 연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이사 가서 없어.
그걸 불연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건 그랬으면 뭘 다룰 거야? 마치 우리가 극한을 다루는 이유가 뭐였어? 여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지만 그 값을 정의할 수 있으면 수학에서 연산으로 쓸 수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른 거지만 그게 연속이면 이제부터 극한값으로 해도 되고 함수값으로 따져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극한값을 이렇게 수렴할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연속일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갈 거예요. 그럼 불연속인 건 지나고 날수록 점점 버려지는 거죠. 그죠? 얘기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극한값을 대충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극한값을 알고 싶어.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죠. 아까 네 가지 형태는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수학에서는 그런 부분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의 계산에서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들은 여러분이 결과를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한을 구하다가 결과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결과가 나오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부정형을 택하는 이유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냥 이런 형태는 이렇게 계산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결과를 우린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형태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바로 무한대로, 그냥 무한대 형태예요.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이럴 때. 이런 형태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힌트는 좀 줬어요. 하나의 함수에서 나올 때 어떤 다항식일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도 다항식이고 밑에도 다항식인 경우가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함수가 다항함수잖아요. 그죠? 수투에선 다항함수예요. 미적분 배우는 사람은 이제 이렇지 않은 함수들을 많이 알죠.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걔네들은 다르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들은 다르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루는 건 다항함수만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똑같이 다루시면 안 돼요. 여긴 다항함수만 다루는데 하나로 나오면 똑같은 x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x가 이렇게 y는 x가 있고 얘 둘 다 x를 무한대로 보냈어.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겠어? 얘가 더 가겠죠.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면 이 무한대가 이 무한대보다 커. 근데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같은 x로 비교할 때 그랬죠. 이 x가 따로따로 독립으로 나오면 여기 하나 나오고 저쪽에 나와 있는 문제라면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y는 x가 있고 다른 문제에서 y는 x제곱이 있어요. 누가 더 클까? 값이 극한도 아니야. 극한도 얘 10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예요? 100이죠? 그때 난 여기다 1000 집어넣으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려면 같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얘가 더 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같은 조건의 상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 두 개를 이렇게 썼을 때 다항함수가 두 개가 들어가면 차수로 비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x를 집어넣을 때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10이 들어가고 여기도 10이 들어갈 수 있지. 여기다 10 집어넣고 여기다 100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같은 x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수가 만약에 n이 더 n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3차고 여기가 2차면 3차가 더 빨리 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요. 아, 이쪽이 더 크잖아. 얘가 보기에 얘는 작은 애야. 이렇게.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떤 반에서 설명을 하나 해줬는데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볼래요? 로그 함수 알죠? 로그 함수 잘 알죠? 로그 함수는 증가도가 높아요, 적어요? 이거 이제 미적분하는 애들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알 필요는 있어요. 로그 함수는 잘 들어야 돼. 로그 함수는 굉장히 늦게 가는 함수예요. 잘 안 커져. 로그 함수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렇게 1 되고 맞아요? 로그 함수 수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2일 때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4일 때가 2가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칸 더 3으로 올라가려면 8이 돼야 되고 한 칸 더 올라 16이 돼야 되고 32가 돼야 되고 점점점 늘어나지, 그지? 그래서 굉장히 늦게 올라가는 함수예요. 지수 함수는 엄청 빨리 올라가는 함수죠.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값을 한번 집어넣어요. 만. 이거 상용 로그예요. 그럼 얼마예요? 로그만 얼마야? 4죠, 4. 4죠. 10에 4제곱이잖아. 4 내려오니까 4죠. 그래프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길 1000으로 잡아. 4 어디다 표시해야 돼? 여기가 1000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1000이면 이게 10분의 1이 100이야. 이거의 10분의 1이 10이에요. 거기에 10분의 4를 표시해야 4예요, 4. 알았어요? 이거에 10분의 1을 표시하면 1이에요, 1. 그러면 봐. 선생님이 이렇게 1000을 잡으면 여기가 1인 거야, 여기가 1. 로그 함수는 반드시 어딜 지나가게 돼 있어? 1 지나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를 지나갈 거야, 여기 어딘가. 4니까 여기 정도가 4예요, 여기 정도가. 자, 만을 표시해 볼까? 2000, 여기가 2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 6이에요. 여기 컴마 4야. 여기 로그 함수 그리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함수야? 이렇게 가는 게 로그 함수야. 대단하죠? y는 x는 어떻게 갈까? y는 x는 이렇게 가고 있어. 얘가 보기에 얘는 바닥이지. x제곱은 그래도 조금 눈에 띄어요. 1000 집어넣으면 1000 집어넣으면 안 돼요. 10 한 1000, 이게 만이지. 만은 여기니까 10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10분의 1을 찍으면 아까 저기 이만큼은 그래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이게 x제곱이에요. 지수함수는 이거의 역함수니까 지수함수는 여기 붙어있고, 알겠죠? 함수를 확장해서 그리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바닥에 붙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세제곱이고 얘가 제곱이면 세제곱은 이거보다도 더, 여기 10 집어넣으면 1000이에요. 10 집어넣으면 1000. 여기 10 집어넣으면 1000이에요.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세제곱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저 위에 올라가. 그래서 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수가 위에 게 높으면 당연히 무한대. 차수가 같으면 증가하는 정도가 같죠? 여기 만약에 2x라고 그리면 2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봤던 거잖아, 그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으면 그때는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 만약에 작으면 얘가 너무 빨리 가니까 얘는 0. 왜? 무한대분의 1은 0이라 그랬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상수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분의 무한대가 돼서 아까 우리 계산할 수 있었던 계산이 되는 거고 요것도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서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연산을 했더니 이렇게 가능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항상 차수를 비교해서 계산해 봐야겠구나. 그러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드디어 이제 찾아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부정형, 즉 결과를 알 수 없는 형태이지만 차수를 다항함수에서는 차수를 비교하면 결과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찾았어요. 자, 두 번째 형태가 뭐죠? 0분의 0 형태예요.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리미트 x를 특히 이런 건 무한대로 안 보내고 a로 보낼 때예요. 물론 이게 연속이라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A로 보내는데 GA가 0이 된다는 거고 GB가 FA가 0이 된다는 거고 GA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항함수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Q1X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A로 보냈는데 0이 된다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 즉 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인수정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만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이것도 드디어 풀이가 드디어 나오네요. 만약에 얘랑 같으면 A로 가고 0분의 0은 나눌 수 없죠.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얘는 아직 0으로 가고 있을 뿐이지 0은 아니잖아. 진짜 0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얘도 0으로 가고 있을 뿐이지 진짜 0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숫자가 있는 거고 숫자가 있으니까 서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죠?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몇 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똑같이 갖고 있으면 싹 지우고 나서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 몫에 대해서 A를 집어넣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몫에다가 Q2A 분의 Q1A 이렇게 집어넣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렴하는 케이스예요. 자, 또 하나. n이 만약에 크다면 그러면 이쪽은 3개가 있고 이쪽은 2개가 있으면 지우고 났더니 하나가 남죠?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형태를 먼저 쓸게요. 분모는 0으로 가고 밑에는 지워졌으니까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m보다 m이 더 크다면 여기가 3개고 여기가 2개면 약분하면 여기가 하나 남고 여긴 다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가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0분의 C 형태예요. 아까 0분의 1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무한대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통째로 어떻게 알아야 돼?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얘하고 얘죠. 맞아요? 그런데 함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 함께 알아야 돼. 얘가 수렴이야. 얘도 수렴이라고 해요. 얘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수렴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렴 케이스는 반드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돼요. 0이 되면 무조건 수렴이에요. 이게 수렴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쓰는 건 이 가운데 거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수렴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케이스 중에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돼. 0도 있습니다 라고 기억해야 돼.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의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형태가 나왔죠. 이제 안 되는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하고
네 번째 형태가 있는데 무한대하고 0을 곱하는 형태예요. 근데 얘는 그냥 결과만 얘기할게요. 식의 변형을 하는 거예요. 통분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유리화를 시킨다든가 식의 변형, 통분, 유리화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통분 아니면 유리화야. 유리화하거나 통분하거나 식을 뭐 이렇게 잘 조절해서 조금 이렇게 식을 정리했더니 이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극한값은 종류가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극한이라는 걸 배우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무한대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0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값이 극한으로 보냈을 때 L이 된다고 하는 극한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극한, 우극한, 수렴값이 존재한다. 이걸 상태로 얘기할 수 있다. 또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값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린 정리해놨죠. 그럼 극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무한대라는 값과 0이라는 상징적인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수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지만 수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연산을 해봤더니 대부분은 다 연산이 돼요. 그런데 네 가지 경우는 연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네 가지 형태가 함수에서 나오면 우리가 함수를 알면 어떻게 무한대로 가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함수를 알면 어떻게 0으로 가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무한대하고 0만 놓고 보면 얘가 어떤 무한대고 얘가 어떤 0인지 모르는데 함수가 나오면 어떤 0이고 어떤 무한대인지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그럴 때는 이런 규칙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렴하는 조건에 대해서 따지면 결국 우린 미정계수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게 사실은 극한의 전체 내용이에요. 모르는 개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은 뭐 풀은 안 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풀 문제겠지만. 자, A, B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A랑 B랑 더하세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더니 3으로 보내는 극한에 3을 보냈더니 얘 어디로 가? 0이 되죠? 그런데 수렴한대. 내가 계산을 아까 배웠던 걸 다 해봤더니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가 될 거고 0분의 C도 무한대가 돼. 수렴하는 케이스가 안 나와. 그런데 딱 하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0분의 0 형태에 요렇게 수렴하는 케이스와 요렇게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죠. 둘 다 수렴하는 케이스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는데 얘 어디로 수렴해? 얘 0으로 수렴하지. 근데 얘는 지금 0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만 되어야 돼요. 따라서 얘가 x-3, 0이 되는 값이 하나가 있다면 너도 x-3의 하나를 갖고 있어야겠다. 얘도 0이어야겠군요. 이게 바로 미정계수의 풀이법인 거예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공식으로 여기가 0 되니까 너도 0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0이 됐을 때 수렴하려면 너는 0이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널 0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0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항식이니까 x-3이라는 인수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렴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3으로 보냈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1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야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가 3으로 보내면 14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은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a, b 값을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풀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용은 여기까지 합시다.